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교착 상태인 한중일 관계에 진전이 있을까? 한중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네, 이렇게 세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는 한중일 정상회담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국 간의 관계들이 많이 경색된 상황 속에서 나타난 회담인 만큼 기대가 큰데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 경제적인 요건들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 시간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제 중국과 외교데이 오늘인데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주요하게는 아무래도 지금 한반도를 위협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이제 안보적인 불안감이 있으니까 네. 이제 북한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고려가 우선시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중 간의 사드 배치 이후에 전개됐던 그 소칭 한한령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한한령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한한령은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공식화된 문서로서 한한령을 이제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좋은 대답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한중 관계가 과거와 같은 빈번한 교류 그리고 발전되는 모습 이런 것을 지향한다라는 정도에서의 그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중국에서 이 육자회담 얘기를 다시 꺼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육자회담을 꺼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얘기했던 한반도의 중재자 역할, 운전대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소는 맥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과의 어떤 무역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서 내년에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모두 공통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상회담 이후에 한 2년 1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간의 어떤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텐데요. 가장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한중일 3국의 FTA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장관들끼리의 모임에서도 이미 얘기가 됐는데 아무래도 FTA의 형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고 보다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들을 아마 좀 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보 문제 또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를 할 텐데 한한령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무언가 좀 풀어주는 뉘앙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또 이외에 최근 북한과의 관계도 경색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중국이 무언가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건 좀 역부족일까요? 중국의 그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그 대북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문제에 개입을 해달라라는 이런 공식적인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 다만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평화 구축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기에 적어도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건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은 행보라고 하면은 이제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내일부로 이제 귀국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유엔의 그 제재 결의안 내용을 따지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그것 좀 유예해달라, 기간을 좀 더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실행이 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보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대북 제재가 결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서의 작용을 했지만 너무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 전에 제재를 좀 풀어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수산물의 어떤 구매라든지 아니면은 섬유의 수출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강력하고 얘기하고 있는 철도와 도로의 연계에 대해서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한한령의 수준 그리고 한중 관계가 과거의 17년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데는 아직도 상당한 어떤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중국에서의 공연을 한다던가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때요?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을 향한 감정들은 좀 많이 좋아졌나요? 글쎄요. 공연을 한다라는 거는 네. 전체적인 한중 관계 맥락에서 보면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원하는 거는 대기업의 어떤 판로의 확대 아니면은 성장의 가시화 혹은 중국 내의 어떤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한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연예인 몇 명이 공연을 하고 중국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알령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소 좀 성급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이나 범위 내에서도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적 교류가 1,000만 정도에 이르고 그리고 물적 교류가 이제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연예인 몇 명의 역할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는 사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그런 태도를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사실 이것을 성문화하거나 혹은 구두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4일에는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이 또 개최가 되는데 이 둘 관계에서는 이제 일본의 무역 제재가 풀릴까 이 부분이 가장 주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무역 제재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일본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좀 분명합니다. 우리의 그 캐치올 그러니까 뭐 전략 무기에 대한 어떤 관리 규제를 좀 더 세분화하라, 구체화하라는 주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지금 한국에 취하고 있는 무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무역 분야 이외에도 우리는 지소미아라는 군사정보의 어떤 협의가 있는데 이 협의가 내년 3월까지 미뤄진 상태입니다. 연장이 됐죠. 이 3월까지 미뤄진 연장은 아무래도 북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선 비교적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역에 관한 내용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다소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제재나 압박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중 관계는 여러 가지 공통 분모가 있고 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고도화되고 문제가 심각화된다 그러면 한중 간의 어떤 교류의 장은 다소 열릴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대일본 그 무역 제재 완화에 대한 문제도 일본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본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소미아 이야기도 꺼내 주셨는데 지금 지소미아가 일본 측에서의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카드로 쓰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 지소미아라는 것은 사실 정보를 교류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어떤 안보적인 불안감을 북한으로부터 느끼고 있고요. 우리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 정보 교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있었던 일본의 대한 무역 제재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적인 측면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 한국과 일본의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3국의 공조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사실은 기한이 연장이 된 것도 미국의 영향 부분이 많다. 그리고 또 지금같이 북한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는 지소미아의 연장 가능성 혹은 지속적인 그거는 뭐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지소미아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것인데 다소 좀 급하게 돌아오죠. 1년을 주기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1년 중에 4분의 1 정도,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돼 있는 상태니까요. 는 이미 보장받은 상태니까 당분간은 어느 정도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인 내용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연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관건인 것은 강제징용공의 문제와 그 위안부 문제와 비롯해가지고선 역사 문제거든요. 이 역사 문제에 우리가 제안한 문희상안이 있습니다. 1+1+ 알파라는 것이요. 근데 이게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일본에서도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반대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일 간의 역사와 관련된 징용공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그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중일 회담이 갖게 되는 의미와 함께 이번 회담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내줘야만 하는 그런
득과 실도 좀 구분을 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수님?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한중일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찾아가는 노력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한중일 FTA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가 되어 왔고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어떤 체제적인 문제, 경제 발전 수준의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지부진했는데 적어도 FTA의 높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는 보다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자의 입장이 다소는 좀 결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본에게서는 강한 압박을 통한 어떤 평화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제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자 간의 어떤 온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불안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어떤 도발로 연계되는 것은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주도권을 지금까지는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장악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선 중국이 6자 회담 얘기를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모멘텀에 중국이 또 끼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한중일 협력 방안을 좀 모색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FTA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것을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의 시장이라든지 또 시장을 확보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중일 회담에 관한 의미까지 짚어봤고요. 정가린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